우리나라가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19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이가 1위인 상태입니다.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교통사고나 질병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것이 진짜 달갑지 않은 통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것일까? 오늘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서 정책적인 어떤 대책을 세울지도 같이 고민한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안용민입니다. 우울한 기분은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울한 기분 그리고 우울증의 경계가 애매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정신과 의사들이 어느 정도 병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강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울한 기분이 그냥 잠시 스쳐가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우울하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기간인데요. 우리가 보통 며칠 우울하다가 우울한 기분이 있다가 회복된다면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우울해진다면 혼자서 극복하기가 거의 어렵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능장애입니다. 이런 우울한 기분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직장을 잘 다니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우울증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추정하기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환경, 즉 스트레스죠. 심한 스트레스나 또는 심하지 않더라도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적인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촉발할 수 있죠.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다 우울증으로 발병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질이나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울증의 경험이 없으면 자가 진단이 어렵고 처음 겪는 환자들은 막연히 좋아질 거라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나는 우울하지 않은데 그냥 기운이 없다, 무기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한번 우울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울한 상태가 되면 일단 고민이 많아집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항상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상당히 두렵고 원래 하던 일도 복잡하게 생각하고 자꾸 꾸물거리고 미루고 이렇게 됩니다. 병증은 사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와 진단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주요 우울 장애라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여러 우울증과 증상을 얘기하고 그 중에 5가지 이상을 나타나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전문가 상담하고 치료를 권고하게 됩니다. 그 9가지 증상의 일부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우울한 기분입니다. 이 우울한 기분은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것이고요. 2주 이상 지속이 되고 이로 인해서 직장이나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어렵게 되는 거죠. 이 우울한 기분은 슬픔이나 공허함 또는 희망이 없는, 또는 눈물을 자주 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흥미를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다는 거죠. 전에 즐기던 취미나 운동을 전혀 거기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의욕도 상실되게 되죠. 우울증은 그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보통 경도, 중등도, 고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경도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비약물적 치료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경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 성향이 있을 경우에는 이때부터는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동시에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비약물 치료에는 명상이나 마음 챙김이나 인지행동 치료 또는 스트레스 관리 기술, 바이오 피드백들이 있는데 상당히 다양한 기법들이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항우울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항우울 효과는 보통 2주 이상 사용해야 조금씩 항우울 효과가 나타나고, 충분히 항우울 효과가 나타나려면
2달 정도는 지속적으로 복용해야만 합니다. 약의 선택과 부작용, 치료 반응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항우울제 이외에 때에 따라서는 항불안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항불안제는 불안이 심하거나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지만, 항불안제는 내성이나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항우울제와 달리 단기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울증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평소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저는 환자들한테 운동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만 한다면 우울증의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미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을 한다면 우울한 기분을 바꾸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은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감기를 앓고 금방 낫지만 어떤 사람은 폐렴이 되거나 때로는 더 심하게 앓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2012년도부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을 위한 법률이 집행되기 시작됐습니다. 한때 일본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인구가 30명까지 치솟았다가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현재는 인구 10만 명당 21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살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속히 벗어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안용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